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학교는 한동균입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는 부동산 금융 이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부동산 금융의 개념을 보면은, 자, 이 부동산 금융은 크게 이 토지 금융과 주택 금융으로 우리가 나눠볼 수 있죠. 토지 소유자에게 자금을 융통해주는 토지 금융이 있고, 또 우리는 주택 금융이 있습니다. 이때 주택 금융은 다시 주택을 구입을 하려는 실수요자에게 주택 구입 자금을 융통해주는 주택 소비 금융이라고 하죠. 주택 소비 금융. 자, 주택 소비 금융이 있고, 또 우리가 주택 소비 금융이 있고, 주택 건설 업체 공급자에게 주택 건설 자금을 융통해주는 주택 개발 금융이 또 있습니다. 주택 개발 금융. 자, 이 주택 소비 금융은 이 수요자 금융이라고 하죠. 수요자가 자금을 융통하는 수요자 금융으로서 대표적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를 들어볼 수 있고, 주택개발금융은 공급자 금융이라고 하는데, 이 공급자 금융의 대표적인 것은 우리가 건축 대부나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든지 이 건축 우리가 대부를 들어볼 수 있고, 주택 소비 금융의 대표적인 것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을 들어볼 수 있습니다. 자, 이때 이 주택 소비 금융 개발 금융인데, 이 부동산 금융은 부동산 부문에 한정해서 자금을 융통해주는 특수금융을 말합니다. 특수금융인데 모든 부문에 자금을 융통해주는 일반 금융이 아니라 이 특수금융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 부동산 금융의 거의 대부분은 주택 금융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이 부동산 금융의 기능은 결국은 주택 금융의 기능이죠. 자, 주택 금융의 기능을 보면은 주택 수요자에게 자금을 융통해 줌으로써 주택을 구입을 할 수 있는 구매력을 향상시켜서 우리는 주택에 대한 우리가 수요를 증가시켜서 주택 거래를 활성화시켜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 주택 건설업체에게 자금을 융통해 줌으로써 주택에 대한 생산 공급을 확대해주는 기능도 가지고 있죠. 이러한 주택에 대한 수요와 공급 조절을 통해서 주택 시장의 경기를 조절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전세 살고 있는 사람에게 주택 자금을 융통해 줌으로써 이 자기 주택을 소유할 기회를 제공해 주죠. 자가주택 소유 기회를 확대해 주는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무주택 서민에게 자금을 융통해 줌으로써 주거 안정의 기능도 가지고 있고, 또 주택 청약 종합 저축을 통해서 우리는 저축을 유도해서 주택 자금을 조성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죠. 자, 이 기능 19회 시험과 25회 시험에 또 출제를 한번 했던 그러한 용어가 되겠죠. 자, 이러한 기능 정도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 자, 이 부동산 금융의 종류와 관련해서 이 부동산 증권이라고 있는데, 이 부동산 증권은 크게 이 지분 증권, 지분은 자기 자본이죠. 이 지분 증권과 부채 증권으로 크게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이 지분 증권은 이 지분 금융을 조달하기 위해서 발행하는 증권을 말하고, 우리가 부채 증권은 부채 금융을 조달하기 위해서 발행하는 증권이다. 그래서 지분 금융을 조달하는데, 지분은 우리가 자기 자본이 바로 지분입니다. 자기 자본. 그럼 자기 자본을 조달하기 위한 금융이죠. 자, 그러면 이러한 자기 자본을 조달하기 위한 금융으로서 대표적으로 어떻게 돼요? 주식회사가 이 주식을 발행함으로써 자기 자본을 조달한다든지, 또 우리가 대상 부동산에 대해 가지는 권한인 이 지분권을
매각함으로써 자기 자본을 조달하죠. 자, 부채는 타인 자본이죠. 타인 자본을 조달하기 위한 금융이죠. 이 부채 금융을 조달하기 위해서 발행하는 증권이 부채증권인데 여기는 주택저당증권이라든지 주택저당채권, 담보부채권을 MBB, 또 자산유동화증권을 ABS, 이런 것은 부채 금융을 조달하기 위해서 발행하는 증권이죠. 자, 부채 금융은 타인 자본, 이 타인 자본을 조달하기 위한 우리가 타인 자본을 조달하기 위한 금융이 부채 금융인데, 이 저당권을 설정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타인 자본을 조달한다든지 또는 사채, 회사에 사채를 발행함으로써 타인 자본을 조달합니다. 자, 그러면은 지분금융 방식에 보면은, 자, 지분금융 방식은 우선 리츠는 부동산 투자 회사죠. 자, 부동산 투자 회사에 관한 법률에서는 부동산 투자 회사인데 이 리츠는 주식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주식 회사가 이 주식을 발행함으로써 자기 자본을 조달하죠. 자, 그리고 이 금융기관이 지분 투자자 입장에서 지분을 투자함으로써 프로젝트 시행회사와 공동으로 개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을 조인트 벤처라고 하죠. 조인트 벤처. 이것도 지분 금융 방식입니다. 자, 그리고 부동산 신디케이트가 있죠. 이 다수의 소액 투자자들이 개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대서 우리는 개발 사업을 수행하는 부동산 신디케이트도 지분 금융 방식이고, 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동산 이 집합투자기구가 있죠. 자, 부동산 집합투자기구, 일명 부동산 펀드를 의미하죠. 부동산 펀드. 이것은 우리가 지분금융 방식이죠. 공모는 뭐죠? 공개 모집이죠. 공모는 공개 모집. 공모에 의한 우리가 주식을 우리가 증자하는 이런 것도 자기 자본을 조달하기 위한 금융입니다. 자, 부채 금융 방식을 보면은 우선은 금융기관의 저당권을 설정해서 타인 자본을 조달하는 저당금융, 즉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저당권을 설정했기 때문에 저당금융을 담보금융이라고 하죠. 또 신탁금융이 있죠. 자, 신탁을 우리가 하게 되면은 이 신탁회사는 수익증권을 발행하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는 수익증권을 우리 금융기관에 제출해서 자금을 조달하죠. 신탁, 증서금융인데 이 담보 신탁에 의한 자금의 융통이죠. 또 주택법에 의해서 주택, 상환, 사채를 발행함으로써 타인 자본을 조달한다든지, 또는 프로젝트, 우리가 파이낸싱에 의해서 우리는 회사채, 프로젝트 시행회사가 회사채를 발행하면서 타인 자본을 조달하죠. 자, 관련해서 또 메자닌 금융이라는 게 있죠. 또 메자닌 금융. 자, 오페라를 가면은 1층과 2층 중간에 라운지를 메자닌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메자닌 금융은 자기 자본, 지분과 타인 자본, 부채가 있는데 이 중간 우리가 성격을 가진 게 바로 메자닌 금융이죠. 중간 성격을 가진 대표적인 게 회사채를 발행해서 일정 조건, 일정 기간에서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사채, 또 신주를 인수할 권리가 부여된 사채로서 신주, 인수권부 사채라든지, 배당의 우선순위가 빠른 주식인 우선주라든지, 또 다른 모든 대출에 비해서 우리가 순위가 뒤에 놓이는 후순위 대출, 이런 것은 후순위 대출, 자산 매입, 조건부 대출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메자닌 금융에 속하는 거죠. 자, 24회 시험에 메자닌 금융은 또 출제를 한번 또 우리가 했던 내용이죠.